고단백 섭취가 간과 신장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력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단백질 섭취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효과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반인들에게 권장되는 평균 단백질 섭취량보다 높은 단백질 섭취가 근비대 증가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더라도 단백질은 수분을 제외하면 신체의 절반 정도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물질인데, 모든 생명체는 아미노산이라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근육 속의 미오신부터 근성장에 기여하는 호르몬의 원료가 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측면 이외에도 고단백 섭취는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영양소에 비해 단백질이 간과 신장에 무리를 준다는 주장이 나올까요? 단백질은 탄수화물이나 지방과는 다르게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노폐물이 발생합니다. 우선 간은 단백질을 대사하는 주요 장기입니다. 식품으로 섭취된 단백질은 소장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혈류를 타고 간에 이르고 간에서 근육과 같은 다양한 신체 기관을 형성하기 위해 가공됩니다. 예를 들어 70kg의 남성은 하루에 체내에서 400g 정도의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는데, 그중 4분의 3 정도가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 이용되고 나머지는 노폐물로 배출됩니다. 왜냐하면 질소를 함유한 아미노산은 몸 안에 축적되면 독성을 띠기 때문에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꿔 소변으로 배설시키게 됩니다. 이때 체내 노폐물을 여과하여 소변을 만드는 기관이 신장입니다. 이러한 과정 때문에 고단백 섭취가 간과 신장에 무리를 준다는 주장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너무 소심한 걱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간의 단백질 섭취량 증가가 간과 신장의 작업량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이는 신장과 간이 하는 일의 극히 일부이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성인의 신장의 경우 매일 약 180리터의 혈액을 여과하는 엄청난 작업량을 보이는데, 이러한 작업량의 단백질 섭취가 조금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무리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이슨 펑 박사는 고단백 섭취의 신장 손상이 부풀려진 걱정이라고 설명하였고, 맥마스터 대학의 필립스 교수 역시 고단백이 신장 손상을 일으킨다는 증거는 매우 부족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오히려 고단백으로 간과 신장의 악영향을 걱정할 바에 술 한 잔을 덜 마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권장 단백질 섭취량을 제한할 때도 고단백으로 인한 신장 기능의 저하는 그 인과성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다양한 연구에서도 고단백 식이요법이 일반인들에게 간이나 신장 질환을 일으킨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설명하며, 비만인들을 상대로 한 2년간의 고단백 식단 실험에서도 신장 기능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미국 국립과학 아카데미는 식이 단백질 섭취로 신장 기능이 쇠퇴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자주 섭취하는 보디빌딩을 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다양한 연구들에서도 운동선수가 고단백 섭취를 한다고 신체에 악영향을 경험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며, 폴트만스 박사의 보고에 따르면 체중당 하루 2.8g 이하로 섭취하는 경우에서 운동선수의 신장 기능을 손상시키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스포츠 영양학회지에 실린 스포츠 영양에 대한 연구 논문을 살펴보면,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체중당 하루 1.4g에서 2g의 단백질 섭취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위 범위 내의 단백질 섭취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근력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고단백 섭취를 걱정하기보다 단백질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백질 섭취 비중이 동물성 단백질에 지나치게 치우친 식단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육류 위주의 단백질 섭취는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의 섭취가 높아지기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위험이 높아지는데, 이러한 원인은 고단백 식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성 식품의 과다 섭취가 원인이 되며, 오히려 고단백 식사는 심혈관 질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권장합니다. 따라서 과다한 동물성 단백질 섭취로 다량으로 들어오는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피하기 위해 식물성 단백질 섭취를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버드 대학원에서 발표한 연구를 참고한다면, 동물성 단백질 섭취의 3%를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했을 때 심혈관 질환과 사망 위험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의 신장학과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식물성 단백질 섭취는 신장 보호 효과를 가지는 반면에 과도한 붉은 육류의 섭취가 신장 질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고단백 식단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단백질 공급의 비중을 잘 조절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비중과 함께 중요한 것은 수분 섭취입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을 대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노폐물은 소변으로 배설시키는 과정에서 물이 충분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물이 부족하면 체내 수분을 사용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적절한 양의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근육은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근육량이 많을수록 체내 수분 저장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은 필수적입니다. 제 영상의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건강과 운동은 과학이다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